2023년 1월 28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2월달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료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하는 부분들, 가장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월 달에 새로운 이벤트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달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또 내용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어떤 내용들을 있는지를 사실 설명을 할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중요 이벤트들을 정리를 했고요. 일단 1월달 말까지 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날 실내 마스크 해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내용이 많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외부에서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해제가 되었고, 이제 외부 돌아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 마스크, 이제 여러 가지 반발들이 많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어차피 밖에서 벗나 집에서 벗나 어디서 벗나 결국 똑같고 걸리는 건 똑같다, 이 내용들이 이제 전달이 됐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를 해제를 하고, 중국을 비롯한 그 외적인 나라들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아마 그 전에 좀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번 주부터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30일 게임 아이템 확률을 재논의합니다.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처음에 이제 반발이 됐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이제 금액 캐시라고 하죠. 캐시, 그러니까 게임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현금으로 게임 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게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확률이 너무 저조하다, 좋은 것들이 나오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나왔었던 겁니다. 자세하게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재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인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게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제 진행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행성의 목적성이 좀 뚜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복권이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뭔가 승부 맞추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걸고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돈을 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아이템들도 좋은 아이템이 사면 사고 팔 수도 있는 그런 확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 간에 거래를 하고 이제 그 금액들이 커지게 되면 사행성으로 조금 목적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삼성전자 4분기 IR이 발표합니다. 삼성전자가 요 근래 이제 요번 연도가 이제 전년도 말부터 그다음에 요번 연도가 이제 시작하고 주가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4만 원대에서 5만 원, 6만 원대, 지금 현재 6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직 이제 갈 길이 멉니다. 9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삼성전자가 아직은 이제 6만 전자라고 이제 불리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4분기의 매출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적자다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일단 적자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한테는 주가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들도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30일 위메이드 미르 M 글로벌이 출시합니다. 위메이드가 사실 위믹스 코인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서
이제 코인하고도 너무 관련이 많이 있는 이제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추구를 하고 있는 위메이드거든요. 근데 위메이드 자체에서 이제 기업 가치는 괜찮다고 평가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투자자들을 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사실 이제 게임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르 모바일 게임을 이제 글로벌로 출시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위메이드 주주분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 세미콘 코리아가 개최합니다. 가로치고 반도체라고 적어놨는데요. 세미콘 코리아는 이제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다른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참가하는 세미콘 코리아 이제 반도체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S 2023이 이제 저번에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미콘 코리아도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제조나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이제 협업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체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면 반도체한테는 좋은 내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가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2일 금양이 8천억 재공시 기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1월 3일 날 나왔었던 뉴스 때문에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금양 8천억 원의 투자 관련해서 이제 재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부산광역시하고 이제 기장대우 일반 산업단지 내 2차 전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MOU 체결을 이제 양해각서를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날 이제 내용이 있었었는데 과연 이제 금양이 정말로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이 될지 한번 이제 그 재공시 기간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된다면은 새로운 산업단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은 금양 자체에서도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2월 3일 유럽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사실은 유럽 간의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전쟁이 1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도 이제 공습 경보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인질 사살 뭐 폭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진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연합들과 이제 정상회담을 가질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들에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3일날 삼천당제약의 인슐린 제공시가 있습니다. 인슐린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제공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21년도 5월 3일날 삼천당제약 인슐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 관련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파트너사와 안정성 시험을 포함한 내용을 진행 중이고요.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2월 3일날 재공시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좋은 내용으로 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7일 오아시스 마켓의 상장 절차 돌입. 우리나라에서 근래 이제 좀 대규모 IR과 그다음에 상장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마켓의 상장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왔었던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켓컬리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켓컬리가 이제 상장에 대한 것들을 철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이제
주주들의 그런 내용들이 좀 반발심이 있었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절차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마켓 상장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오소프트가 최대 주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소프트가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2월 7일 전까지는 영업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9일에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이 분기 리뷰는 MSCI가 시행하는 이제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2월 달하고 8월 달은 이제 분기 리뷰라고 하고요. 5월 달하고 11월 달 반기 리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시가총액의 1.8배 이상일 거예요. 제 기억이 2배였나? 1.8배 이상일 거고 컷오프 시가총액이 1.8배 이상이 돼야지만 지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출입을 보통 이제 정확하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빠지는 경우고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편출입을 2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하니까 1월 달에 1월 18일부터 31일까지는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해서 편출입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2월 10일 날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릴밸런싱은 적용 날짜는 2월 28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둘 거는 2월 10일 날 이제 분기 발표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날짜가 좀 다르기 때문에 2월 9일로 한 것 뿐이지 9일이나 10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힘드네요. 2월 10일 날 네이버 AI 회사에 대한 관련 제공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1년도 10월 16일 이혜진하고 손정희의 AI 동맹에 대한 수조원을 쏟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었다고 이제 공시에 나왔었는데 제공시 기간을 그래서 이제 2월 10일 날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2월 달에 가장 주된 포인트의 테마는 AI 테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챗봇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AI 뭐 의료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가 AI 회사와 관련된 딱 시기적절하게 제공시를 좋게 내온다고 한다면 네이버도 주가에 대한 호재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나경원 이제 의원이 사퇴를 하고 원래 이제 3파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지만 안철수와 김기현에 대한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적인 사람이 인물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안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두 사람이 가장 이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둘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애들이 좀 많이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보통 이제 정치 테마는 이제 움직임이 사실 한두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좀 좋을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16일 YTN 제주주 매각 관련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전 KDN이 사실 이제 6일날 자사전자 입찰 계약 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의 16일까지의 참가 신청을 받겠다라고 이제 내용을 이제 전달한 거죠. YTN을 과연 이제 어디서, 이제 제가 예전에 YTN을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매각 관련과 내용이 나온다면 인수할 수도 있는 내용들도 나올 것이다라고 내용을 한번 한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YTN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YTN과 IMBC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7일 유럽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심사는 합병이 될 가능성이 거의 이제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신다면 주가에 영향력을 좀 끼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17일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항상 돌아오는 옵션 만기 날이고요. 이때는 이제 주가가 외국인 자본들이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날에는 조금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24일 우크라 정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사실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화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 번 정상회담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었지만 무산된 경우도 있었었고 좋지 않은 내용들도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일단 그런 내용들의 이벤트성이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내 동안에 신성장 4.0이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기획재정부 차관인 방기성 차관이라는 분이 있고요. 이제 내용을 2월달에 이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 AI와 스마트 물류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을 아마 전달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AI 테마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은 그 주된 테마가 현재로서는 그거를 작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첨부를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MSG를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좋은 내용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월 중순에는 한조회, 이게 뭐냐면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STX 중공업의 인수전에 대한 참가전에 대한 내용이 있었었고요. 일단 뭐 이게 확실하게 이제 인수전에 참가할지는 이제 내용들이 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내 샤페론이 임상 2상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염증복합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억제제 신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2상을 최종 결과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2월 달 내에 전달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샤페론이 만약 좋은 내용으로 나온다면 샤페론의 주가에도 좀 영향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두신다면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내에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삼천당 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 얘기했었던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신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좀 다뤄볼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27일 날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콩그레스 개최입니다. MWC라고도 불리거든요. 2022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3년에도 진행을 할 거고요. 기간은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로서는 LG U+가 이제 참가를 하고 부스를 연다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큼지막한 이슈들의 일정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두신다면
미리 사두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가에 영향성을 있을 만한 내용들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신다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또 주말 동안 좀 잘 쉬시고요. 또 영상은 또 새로운 영상이 있다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